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오늘 장은 좀 어떠셨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오전에 하락을 하다가 다시 반등해줬죠. 이 나쁜 진짜 상황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관망 중이잖아요, 저희는. 그래서 뭐 관계없죠, 사실. 뭐 이렇게 흔들어대도 관망하고 있으면 그냥 재밌습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기간 조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상승을 좀 많이 했죠. 지금 3배 올랐으니까. 뭐 예전에 비트코인의 명성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 오를 수 있을 것처럼 보이겠지만 일단 3배 올랐어요. 네, 3배 올랐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이럴 때 그냥 단타 치는 거죠. 오늘은 변동성이 거의 없어서 단타는 안 치고 있습니다. 그냥 아까 리플이 좀 눌러줄 때 잠깐 들어가서 지금 진짜 병아리 눈물만큼 이익 중이에요. 그래서 뭐 따로 말씀드릴 건 없고요. 변동성이 작기 때문에 단타는 무의미합니다. 괜히 시간만 날려요. 거의 뭐 1시간 내 변동성이 2% 내외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거래대금이 별로 안 터진 그냥 알트코인들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 샀다가 물려요. 이런 건. 비트코인은 이 가상화폐는 단타를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유튜브 방송에서 보시던 것처럼 그런 단타로 적용하시면 안 돼요. 순식간에 5% 6% 빠집니다. 손해가 엄청나게 쌓이기 때문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소액으로 24시간 단타 연습을 해볼 수 있는 건 좋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에서 단타 실력이 굉장히 많이 느시면 뭐 주식에서는 훨씬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장을 보시면 이랬죠. 웅덩이를 하나 파고갔죠. 거의 뭐 이때 많이 털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강후약으로 끝나려는 움직임인데요. 근데 전강으로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따라붙어요. 따라붙어 버려가지고 결국에는 저 하락폭을 못 견디고 손절을 해버립니다. 손절을 해버리면 다시 저렇게 올라가 버리죠. 그러니까 증시를 예측하는 건 무의미해요. 그러니까 관망을 하다가 요 타이밍쯤에 들어가 볼 수 있겠죠. 요 타이밍쯤에 상승하는구나. 여기서 따라붙으면 안 돼요. 왜냐면 이렇게 올라가다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걸 뭐 보여드릴 만한 게 없나? 그러니까 올라갈 때 여기서 따라붙으면 이렇게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뚫고 이렇게 안착하는 거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착하는 거 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서는 주도주 매매를 했으면 단타로 수익을 좀 냈겠죠. 저는 오늘 단타를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오늘 좀 바빴고 피곤했고 오늘 또 회사를 늦게 나갔어요. 진짜. 어제 너무 무리했습니다. 너무 늦게 잤어요. 내일은 또 석식이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상승 하락 종목수가 그냥 뭐 또이또이예요. 그러니까 상승이라고 볼 수 없어요. 지금 강보합인데요. 강보합이니까 뭐 이런 거고 외국인이 찔끔 사고 얘들 마이너스였어요. 근데 좀 샀더라고요. 마지막에 코스닥은 또 기관이 조금 사고 그러니까 지금 매동이 완전 꼬여 있어요. 그러니까 방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혼조세일 수밖에 없겠죠. 지금 메이저 세력들이 방향을 못 잡고 있는데 쟤들은 방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있는데 우리가 방향을 파악 못하고 있는 거일 뿐이죠. 쟤네들은 그냥 로드맵이 있어요. 쟤네들은 막 데일리 오전 회의하고 막 결정해서 움직이고 이런 건 아닙니다. 아무튼 매동이 이렇고 코스닥은 그나마 좀 나았죠. 코스닥은 좀 나았습니다. 마이너스인 구간이 별로 안 됐죠. 그러니까 이게 700을 깨나? 라는 일에 공포감이 생기기 시작해요. 공포감과 더불어 공포감이 생기신 분들은 손절하겠죠. 근데 700 가까이 오면 저가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그런 싸움이 지금 보이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 없으시면 관망하시는 게 좋아요. 외국인이 코스닥은 조금 샀죠. 근데 지금 셀트리온을 좀 샀어요. 셀트리온이 오늘 좀 반등했죠. 근데 반등한다고 들어가시면 안 돼요. 진짜 뭐 내일 더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상승보다 하락 쪽으로 베팅하는 게 지금 맞습니다. 장이 상승장도 아니고 저런 대형주가 나홀로 랠리를 한다는 건 좀 상상하기 어렵거든요. 휠라코리아가 저건 진짜 어떻게 공략해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진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면 돈을 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종목입니다. 근데 오늘도 GV가 하한가 같죠. 그런 걸 보면 좀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조심해야 돼요.
LG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러니까 대형주 위주로 외국인이 사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들인 게 상방으로 산 게 아니고요. 하방으로 샀어요. 위에 공매도 걸어놓고 하방에서 매수를 받은 겁니다. 이런 장은 항상 보면 윗 호가가 텅텅 비어 있고요. 그러니까 매도 호가가 텅텅 비어 있고 매수 호가가 가득 차 있습니다. 한번 호가창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 호가창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는 것만으로도 공부가 되더라고요. 저는 집에 와서 지금 방송을 찍고 있지만 예전에 방송 안 찍을 때는 이런 주도주나 대형주들 호가창을 한번 복기를 해봐요. 그 키움에 호가창 복기 기능이 있잖아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빠르게 봅니다. 그런 것도 나중에 경험치가 좀 쌓이더라고요. 코스닥도 보시면 이번에 ABL 바이오가 양매수였죠. 양매수라 지금 현재 바이오에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이오를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전반적으로 다 들어올려질 것 같지는 않고 순환매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순환매가 일어날 것 같기 때문에 종목들을 잘 봐야 돼요. 슈피겐코야, 도이치모터스, 아난티, 오스테임플란트. 오스테임플란트의 매수가 끊이질 않네요. 기관이 코스피를 뭘 사는지 봐야죠. 인버스를 샀죠. 떨어져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케미칼이라 하나케미칼도 제가 상승 초입에 사서 좀 익절했었는데요. 그때는 방송을 안 찍고 있어서 블로그에만 올렸는데 하나케미칼 같은 것도 움직임이 좋습니다. 좋아요. 현대차는 사고가 터졌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예, 메디톡스가 저게 어떻게 끝날까요? 지금 굉장히 저는 좋아 보이는 종목이거든요. 하락을 많이 했잖아요. 일단 하락을 많이 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매동을 좀 보시면 알겠지만 이 하락하는 게 얘네 물량을 던지고 있는 게 아니고 공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비율이 거의 10% 이상이에요, 매일.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를 많이 하면 가격은 떨어지겠지만 얘들이 결국엔 나중에 쇼커버를 해야 돼요. 그때 걸리는 겁니다. 펄어비스가 오늘 갭상승을 했죠. 역시 이게 좋아 보이는 종목은 다릅니다, 움직임이. 갭상승을 했기 때문에 눌러주는 타이밍을 좀 기다렸다 들어가겠습니다. 판 거를 보면 외국인이 하이닉스를 팔았네. 전기, 삼성전기는 계속 팔죠. 저 건들지 마세요. 예, 저런 거 보지 마세요, 그냥. SK텔레콤도 차바이오텍이 보이네. 카페24도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겠네. 셀트리얼스퀘어, 포스코케미칼. 셀트리얼스퀘어가 오늘 상승했나? 일단 외국인 매도는 1등인데 이게 외국인이 엄청 매도했다고 해서 막 떡락하고 막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떡락하는 것도 있지만 공매도로 파는 건 떡락시킬 수가 없죠. 예. 상승을 못 할 뿐입니다. 공매도를 엄청 친 날은 상승을 못 하는 거예요. 예. 뭐 그 매물벽에 막혀서 폭락할 수도 있지만 일단 그렇습니다. 기관이 휠라코리아를 팔았네요. 쟤네는 기관이 휠라코리아의 주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런 거에 흔들리실 필요는 없어요. 휠라코리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주포가 팔 때 떠나는 게 맞습니다. 미증시는 하락 중입니다. 뭐 메인 뉴스를 보면 이 외신도 똑같아요. 사실 외신도 좀 영양가는 없습니다. 영양가는 없는데 제가 왜 계속 보냐면 쟤네는 그래도 자기들 증시를 가지고 놀려고 하지 전세계 증시를 가지고 놀려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나름의 객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건데 기레기는 기레기예요. 보면 조금 이따 같이 보겠습니다. 조정이죠. 예. 코스피 야간 선물은 하락 중입니다. 예. 미증시가 하락 중이니까 선물은 거의 커플링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준대로 볼만한 게 미증시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10년물과 3개월물입니다. 제가 좀 심하게 우려했던 거와는 다르게 언론에서 언급도 잘 안되고 그 다음에 이 역전 현상이 빨리 끝났더라고요. 되게 신기합니다. 저 예전에 여기 왔을 때 난리 쳤거든요. 진짜 외신이고 내신이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드디어 뭐 경기 침체가 오나 아래 공포 이런 난리 났었어요. 근데 지금은 똑같은 현상이 발생했었는데 언급조차 없습니다.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이런 거 보면 같은 현상이 발생했는데도 이렇게 사뭇 달라요. 그러니까 얘들이 원하는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떡락을 시키고자 했으면 저거 대서특필 했을 겁니다. 언론에. 근데 지금 떡락시킬 마음은 없나 봐요. 환율이 진정되고 있습니다. 진정되고 있는데 저것 떨어졌다고 폭락각이 온다라고 하기는 힘듭니다. 지금 뭐 엄청 하방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프레스가 많이 뜨는데요. 근데도 지금 저렇게 버티고 있는 건 매수세가 더 세다는 겁니다. 현재 주식 종목이 차트가 이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언제든지 팔고 싶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안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상방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유가는 그냥 뭐 이 정도면 헤드앤숄더형이 완성되고 있죠. 헤드앤숄더형이 완성되어 있으니까 떨어지는 것도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유가가 떨어지는 게 그렇게 좋진 않아요. 외신입니다. 왼쪽에 맨날 그 무의미한 사진을 계속 붙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외신 헤드라인에 걸려 있는 거를 넣겠습니다. 이제는. 근데 뭐 보시면 월스트리트이 미증시를 뜻하는 겁니다. 예, 맨날 월스트리트라고 되어 있는데 저게 뭐지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예, 미증시를 그냥 월가라고 하잖아요. 월가가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입니다. 아무튼 트레이드 워에 공포감이 다시 상승하고 있어서 떨어지고 있답니다. 말도 안 되죠. 진짜 말도 안 됩니다. 공포감을 형성시킬 만한 뉴스가 있나요? 지금에 없는데. 그 다음에 그 첫 번째 뉴스를 보시면 이제 블랙리스트랑 백래시랍니다. 블랙리스트는 그 미국에서 중국 기업도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있죠. 그래가지고 지금 뭐 국내 기업이 반사 이익을 보내만해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블랙리스트 풀어주겠죠. 예, 풀어주겠죠. 그러니까 약간 기승전결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백래시는 이제 반박, 반항이라는 건데, 중국이 뭐 히토류 가지고 놀려고 하고, 그 다음에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죠. 제가 지난주에 애플 언급드렸잖아요. 애플이 떨어질 거라고. 하락하잖아요. 하락하면서 애플 관련주들이 다 조정을 보일 겁니다. BH도 많이 떨어졌죠. 그런 거를 연계해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외신을 흘려보시면 안 됩니다. 내신은 흘려보셔도 되는데요. 외신은 흘려보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혼조세다, 스탁이. 네, 혼조세겠죠. 리테일, 지금 그 소매 기업들의 어닝이 생각보다 안 좋아요. 네, 생각보다 안 좋습니다. 얘들은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 약간 하락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트레이드 피어가 아니고 약간 리테일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퀄컴이 약간 반독점 규제 판결이 나와서 좀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안 좋죠, 증시에. 그런 것들로 3번, 4번으로 지금 미증시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5번, 예, 지금 브렉시트가, 메이가 굉장히 상황이 안 좋습니다. 파운드가 거의 최고가를 찍고 있죠. 쟤네도 지금 원화랑 똑같아요.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렉시트에 대한 좀 도박을 감행했는데, 방화를 하면서. 브렉시트를 좀 통과시켜 보려고 의회에서 지금 메이가 용을 쓰고 있는데, 지금 내부에서도 굉장히 비난 세력이 많아요. 메이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저러다가 우리나라로 치면 탄핵될 수도 있겠어요. 그런 거는 뭐 전 세계 정세에 별로 안 좋겠죠, 사실. 그 불확실성이 생기는 거니까. 내신도 볼 게 없는데 한 가지 이제 또 봐야 될 게 있잖아요. 그 오늘 문 대통령이 제가 지난달부터 계속 얘기하던 바이오 헬스 산업 육성 대책이 이제 나왔습니다. 국회가 지금 파행이라서 그러는 거죠. 예. 계속 막 들어눕고 막 그랬는데 패스트트랙 덕분에 좀 어떻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너무 많이 늦었어요. 지난달에 나왔으면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탄력받고 올라갔을 건데 너무 늦게 나온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장이 투심이 별로 안 좋은 상태였어 가지고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들어 올려지진 않았어요. 대부분이 상승을 했죠. 이제 좀 개별 장세를 맞이하면서 보면 이게 순환매가 일어날 겁니다. 언제는 이게 올라오고 언제는 이게 올라오고 다음날 이게 올라오고. 그래서 여기서 잘못 매매하시면요 엇박자가 납니다. 그러니까 떨어진 거 팔고 오르는 걸 샀는데 다음날 올랐던 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 내가 판 게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돈이 계속 없어지는 마법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응에 자신이 없으시면 그냥 관망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그냥 좀 제약바이오 종목들 최근에 움직임이 좋았던, 그러니까 60일, 21선 위에 있고 우상향이 있던 종목들 좀 사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좀 다른 데 들어가려고 못 버티고 팔았던 EDGC 이런 것들 지금 완전 상승하고 있죠. 제가 지난주에 언급 드리긴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조명을 받겠죠. 랩지노믹스가 오늘 올랐나? 아무튼 안 올랐으면 그런 거 바로 선취매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이제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에 이어서 바이오헬스를 차세대 주력 산업으로 육성. 지금 다 한 번씩 해먹은 거죠. 근데 바이오헬스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생각해 보면 이 두 개가 어마무시한 상승을 했잖아요. 그거만큼 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테마의 힘으로 보면요. 그러니까 동일한 힘이에요. 그러니까 돈도 뭐 적진 않죠. 많지도 않지만. 그래서 제약 생명공학 산업이 이제 우리나라를 이끌어 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R&D를 지원하고 스케일업 전용 펀드를 통해서 투자하고 그 다음에 신약 개발 그 기간을 단축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코롱 티슈진 이런 사태가 있어서 좀 약간 엇박자긴 한데요. 제약 바이오에 좀 힘을 풀어 넣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1파가 아직 시작이 안 됐으니까 좀 이것저것 좀 둘러보시면서 괜찮은 거 좀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가지고 있는 게 ABL 바이오, 동성제약, 한미약품 이렇게 가지고 있죠. 좀 다른 것도 좀 보려고 합니다. 좀 시간이 되면 좀 보려고 하는데 이번 주에 좀 반응이 있을 겁니다. 제약바이오. 근데 전체가 다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아무튼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로 보시면 개인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수가 떨어질 때 개인이 샀잖아요. 근데 지금 내신들을 한번 쭉 둘러보세요. 네이버 금융 들어가서 보시면 개인과 외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코스피가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자꾸 이런 얘기하면 내신한테 미안한데 아무튼 좀 보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에 흔들리시면 안 돼요. 무슨 개미가 사서 올랐습니까? 지금 개미가 사는데 오릅니까?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것들이 그 금융 기사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장사미사가 모여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만약에 연구 개발을 하는 회사면 연구원들이 개발하고 거기 막 글 쓰는 스태프들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대석방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 뭐 주식 전문가들이 거기 기사 쓰고 있겠어요? 다 증권회사에 있지. 그 증권회사에서 리포트 쓰고 있죠. 리포트는 그나마 볼만하잖아요. 그 바이앤셀 의견만 안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뭐 그것도 각설하고요. 아무튼 프로그램이 마지막에 좀 밀어버렸네. 마지막에 미는데 외국인 샀죠. 그러니까 이게 이 프로그램을 금융투자가 했네요. 금융투자는 또 오늘 팔았죠. 제 얄미운 애들이에요, 진짜. 얄미운 애들입니다, 금융투자는. 지금 이거는 거의 한 달, 두 달, 세 달 동안 팔아만 제끼고 있죠. 진짜 이게 파는 게 자기들 가진 거 팔면 내가 말을 안 하겠는데 저거 다 공매도입니다, 진짜 공매도. 진짜 다 공매도 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두 달 동안, 거의 세 달 동안 장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럴만한 게 연초에 기관 리포트나 의견을 보시면 상반기에는 횡보할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들이 횡보시키려고 한 거예요. 예. 자기들이 그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아무리 뭐 사려고 해도 지들이 공매도로 계속 찍어 누르면 그래도 상승세가 억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결국 횡보장이 되는 거고, 쟤들이 팔 때 같이 공매도 해버리면 하락하는 거고, 얘들이 계속 그래도 판다 그럼 또 이렇게 사재껴 가지고 하락을 막아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횡보장을 만들고 있어요. 얘들이 지금 현재 매동이 그렇습니다. 횡보장을 만들고 있는데 얘들은 횡보하면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횡보 끝이 되면 실물을 사가지고 올리고 공매도 쇼커버링 하고 다시 그 횡보 밴드 상단으로 가면 다시 거기서부터 공매도를 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만 죽어나는 거지 쟤네는 돈을 법니다. 공매도라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그 또 여담을 하면 개인에게도 공매도를 허용해 달라는 얘기가 많은데 제가 뭐 나중에 한번 찍어보고 싶은 주제긴 한데 과연 개인에게 공매도가 필요한가라고. 개인이 공매도를 하면 깡통 찰 겁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깡통 차실 겁니다. 나도 공매도 하면 벌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건 기관 외국인이 주식으로 돈 벌고 있는데 그래 쟤들 돈 버는 거 보니까 나도 주식에서 돈 벌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이랑 똑같습니다. 예. 그냥 이 현실을 인정하고 거기서 공매도를 이용하려는 방법을 찾아봐야죠. 저도 계속 찾고 있고요. 아무튼 코스피가 그렇고요. 외국인은 전기전자, 의약품, 그 의약품을 샀죠.
오늘 의약품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전반적으로. 근데 확 들어올려지지는 않아서 좀 아쉬운 거죠. 예, 기관은 다 팔았는데 운수장비를 또 샀네요. 운수장비라고 하면 현대차 좀 샀죠. 아, 현대차는 팔았구나. 도이치모터스를 샀죠, 얘네가. 별로 안 샀어요. 네, 별로 안 샀어요. 아무튼 뭐 그렇고요. 코스닥을 보시면 아이고 코스닥도 이렇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프로그램은 별로 안 좋아요. 지금 차익이랑 비차익이랑 다른데요. 지금 차익은 계속 뭐 고만고만해요. 그러니까 차익이 저번에 말씀드렸죠. 예. 선물이랑 현물의 그 시대차를 이용한 그냥 프로그램으로 그냥 자동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그 알고리즘을 만들어 놓으면 자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대 차익을 보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얘들은 세금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막 0.2% 떼기, 0.3% 떼기만 해도 돼요. 그래도 돈이 어마어마하죠. 쟤는 굴리는 게. 근데 비차익이 중요한데요. 비차익은 저런 거랑 관계없이 그냥 그 주식을 사는 거거든요. 이 모양이죠. 쭉 사다 팔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힘이 없잖아요. 오르다가.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습니다. 진짜 계속 팔고 있죠. 근데 지금 파는 그 양이 줄어들고 있긴 해요. 기관이 조금씩 사고 있습니다. 투신이라는 얘들 전부 다 오늘 제약바이오 샀나? 외국인이 다 팔았네요. 우량기 엄청 팔았네. 제약을 엄청 샀죠. 예. 그러니까 기술성장 기업은 뭐 신라젠이나 HLB가 들어가 있는 곳이죠. 오락문화를 팔았네요. 오락문화를 판 게 아까 뭐였더라? 제가 매동이 기억이 안 납니다. 아무튼 오락문화를 좀 팔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방향도 없고 지금 이제 다시 주목받을 만한 게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집중하셨으면 합니다. 소외받았던 종목들을 좀 봐야 돼요. 뭐 신라젠이 떠오르긴 하는데 저는 신라젠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오르기엔 물린 애들이 너무 많아요. 물린 애들이 없는 종목을 찾아야 됩니다. 자 보시죠. 코스피는 예 아주 좋은 캔들이 뜨긴 했습니다. 아주 좋은 캔들, 망치형 캔들이 떴죠. 좀 망치형 캔들이 떠서 기대를 해볼만 하긴 합니다. 기대를 해볼만 하긴 한데 글쎄요. 지금은 관망이기 때문에 여기도 망치가 뜨긴 했네. 근데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좀 보시죠. 왜. 횡보를 좀 하면서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확신할 수 없습니다.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관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할 수 있는 타이밍이 보면 뭐 이런 타이밍이죠. 예. 이런 타이밍. 여기서 제가 그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 여기서 샀잖아요. 여기 종가에 거의 뭐 풀매수 때렸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하락할 때 진짜 한강 가는 택시가 어디 있지? 약간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 그 다음날부터 쭉 오르기 시작해서 상반기 농사 다 지었죠. 아무튼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여기서 횡보를 좀 해주고 거래량이 좀 올라가면서 망치형 캔들 이건 약해요. 망치형 캔들이 딱 뜨면 그때 생각해보면 됩니다. 요런 캔들은 애매하죠. 예, 애매합니다. 꼬리의 그림자가 좀 짧고 그래서 확신을 못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확신을 주는 캔들이 안 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하방으로 슈팅이 한번 나와야 돼요. 슈팅이 나와서 690 터치하고 쭉 이렇게 올라가는 캔들이 뜨면 아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구나 라는 겁니다. 상해 종합지수가 예, 여기까지 올랐는데 이렇게 못 올라주네요. 얘들 오늘 왜 이렇게 됐지? 결국엔 음봉으로 마감했네요. 어디 보자. 그럼 반등까지는 예측했고 얘들도 지금 밑꼬리가 쭉쭉 달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딱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2838.39 그 인방은 그 근방은 뭐야? 근방은 약간 이렇게 반등을 주는 라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지켜보셔야 돼요. 나스닥을 보시면 예, 반등 이렇게 해줬죠. 예, 이렇게 반등해줬고 여기서 이제 거의 보합세네요. 그러면 61선을 못 들어 올리네. 이러면 하락 지속형입니다. 결국에 계속 이렇게 흘러가면 안 돼요. 아 이게 또 이러네. 이거 길이 조절 어떻게 하는 거죠? 볼 때마다 화가 납니다. 거래량이 더 고만고만. 하락 지속형이죠. 이렇게 돼서 다시 떨어지니까 이렇게
그럼 불안한 겁니다. 잠깐 단기 하락 채널을 보시면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참, 예. 잘 움직이네요, 이런 건. 네, 이렇게 상승했는데 오늘 거의 보합세로 끝날 것 같으니까 양봉 단봉 그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떨어졌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다우존스가 좀 더 낫죠 상황이. 아이쉐어를 보시면 반등을 좀 해줬네요. 오늘만 좀 더 올라주면 괜찮습니다. 이제 그러면 하방 지지 해준 거죠. 요 정도 요 정도만 해주면 하방 지지 한 겁니다. 그럼 이제 요 라인부터 시작해서 요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네, 요게 좀 돌아가 줘야 됩니다. 여기까지고요. 장이 계속 혼조세입니다. 혼조세기 때문에 좀 너무 그렇게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횡보할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약간씩 우상향하면서 횡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는 웬만하면 그 평행하게 횡보하는 것은 좀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우상향하면서 횡보할 것 같으니까 상승 후에 눌림목대에 들어가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폭락해서 지수가 바닥권에 있으면 반등 줄 때 들어가면 괜찮습니다. 근데 그게 아닌 이상 확신을 하고 들어갔다가 물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걸 좀 조심하시고요. 제약주 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약주. 저도 지금 들어와서 바로 방송을 찍는 거라 제약주 후보를 많이 뽑아내지 못했는데요. 뭐 일단 지속적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자기 전에 좀 누워서 폰으로 좀 봐야겠어요. 종목들 움직임을. 그래서 보고 내일 어떤 걸 매수할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종목 진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